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좀 빠지고 하락 종목들이 많았는데, 해외 쪽 상황이 썩 좋은 편으로 넘어온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증시가 전강 후약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일부 금융주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안 그래도 약했던 이제 금융주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좀 버팀목이었는데, 지난주 이후에는 이제 엔비디아도 장 초반에 사상 최고가 돌파한 다음에 밀려버렸잖아요. 일부에서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어지간한 실적 가지고는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수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헤지 펀드들이 그 엔비디아 지분을 최근에 좀 늘렸대요. 늘려가지고 한 0.8% 정도 늘렸고, 제가 한번 특집 방송으로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따로 한 적이 있었던 데이비 테퍼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이 사람도 이 지분 이제 매수에 참여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헤지 펀드가 됐든 투자자들에게 이제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도 시장에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금리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완전히 시장을 방어해 주지도 못했고 이거 자체도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플러스 내기는 이제 어려운 환경이었고, 지수 자체를 보면 최근에 음봉 3개가 연달아 나오고 있죠. 지수가 플러스는 났는데 이틀 연속 음봉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하락하고 또 음봉도 나오고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목요일이 이번 조정 사이클의 바닥이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보시면 그냥 밑에서 저항받고 있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요 이동평균선 빼고 한번 보여드리면 5일선하고 121선만 남긴 겁니다. 뭐가 느껴지실 건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121선 저항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달리 보면 이번 달 들어서 세 번째로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내일 만약에 5일선 위로 올라서게 되면 이틀 동안 5일선 위로 마감한 게 마지막에 언제였냐면 7월 중순이었습니다. 7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5일선 위로 이틀 연속 마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뭔가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일 5일선 돌파한다라는 거는 121선 위로 한번 넘본다는 얘기가 되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급락을 했죠. 장중에 이제 괜찮은 흐름 보이다가 막판에 급락을 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 있잖아요. 막 급등을 했다가 종가로 뚝 떨어지면서 마감했던,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이 그때 이제 급등했다가 뚝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단타 세력의 상당 부분이 고점에서 털고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종목을 구성하는 투자자들은 중장기 투자자가 있고 공매도 청산하는 투자자가 있고 단타가 있다. 근데 단타 비중이 되게 높아졌다라는 흔적이 된 거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초단타만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낮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맥심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이 잠식하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시가총액 합쳐봐야 5천억이나 되나? 그러니까 시총도 별로 안 되는 종목이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이 안에서 이 종목군들만 전문으로 매매하는 알고리즘 매매라든가 아니면 이제 초단타 세력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렇게 돌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들까지 줄지어서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테마성 종목군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좀 투자하기는 만만치 않은 국면으로 진입한 것 같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슈로 보면 그 위안화 환율을 제가 갑자기 뉴스를 보여드리는 게, 오늘 고지 환율을 달러당 7.2 위안 밑으로 고지했거든요. 어제도 7.2 밑으로 했잖아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지금 여객 시장에서는 달러당 7.3 위안을 넘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고지를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7.3은 원하지 않아. 7.3 밑으로 우리는 개입을 할 거야.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물론 이제 투기 세력들이 더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하며 FX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더 급등시킬 수도 있지만, 투기 세력들이 또 방향을 바꿀 때 계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국의 개입이거든요. 근데 그 개입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위안화가 여기서 꺾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원달러 환율도 제가 계속 1350원 전후가 이번 환율의 피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서
이제 증시 흐름에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영향을 주는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계기는 하나 툭 던져진 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장관들이 계속 가잖아요. 이번엔 상무부 장관이 가죠. 가기 전에 이제 뭐 잠재적 수출 통제 제외한다. 이게 블랙리스트 올리기 전 단계인데 그 전 단계 기업들을 블랙리스트 올리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 해제를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은 당장 이제 부동산 문제가 더 크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중국의 어떤 저런 개입이 이제 효과를 내면서 환율이 피크를 치게 되는지, 그럼 이제 원달러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니까 요거 시황상 되게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죠. 양자 컴퓨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냥 평범한 반 하나 있다가 그 반 몇 배 되는, 그러니까 층 전체에다가 카이스트 출신 애들을 다 거기다 다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성과나 뭐 시험 성적은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다 주판 나눠주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다 줍니다. 그래서 막 이거 갖고 계산해봐. 그럼 되게 빠른 속도로 되게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대신 그게 이제 그 배터리를 넣어줘야 되죠. 공학용 계산기를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전력 소모가 많아지게 될 텐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실온에서 초저온에서나 이제 되는 걸 갖다 상온에서 가능하게끔 그걸 이제 개발했다고 하니까 또 여기다 이제 급등이 나온 건데, 또 이것도 또 뭐 이래저래 또 휘둘리겠죠. 뭐 이런 저런 뉴스 나오면서 오늘 어쨌든 이 뉴스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 오늘은 코스닥을 되게 많이 팔았고요. 코스피는 이제 관망했는데,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매수하고 금융주 매수가 상대적으로 좀 눈에 띄게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기아 뭐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금융주 역시 밑에 보면 이제 금융주들이 좀 매수에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포스코, LG와 그러니까 포스코 관련된 달려있는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팔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스코자 들어가면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외국인들 매수 쪽에 보면은 그 최근에 2차전지 쪽 매수하고 뭐 그런 게 특징이고 거의 매매에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오늘은 약간 IT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포진해 있어요. 뭐 STI를 비롯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PSK 홀딩스, 동진세미캠, 신텍, 유진테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기관도 역시 뭐 원익 QNC, LOT 백큐움 뭐 이런 류였던 기업들 들어갔거든요. LOT 백큐움은 지금 사상 최고가 오늘 경신을 했죠. 그래서 뭐 신텍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가 똘똘이 나오는 거는 일부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급에는 꾸준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도 선별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이슈를 정리해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일단은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반응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엔비디아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에 영향을 줄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하나는 내일 새벽에 미국의 20년물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이제 예상되는 금리가 4.03% 정도 되는데, 발행이 어떤 조건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가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 저는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라고 보거든요. 엔비디아는 저걸로 금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금리를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따로 한번 방송을 할게요. 파월 의장 이야기는 제가 저녁에 갑자기 느닷없이 아닌 밤중에 토크쇼를 하고 한번 할 건데, 그 파월 의장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8%에서 3%까지 일단 CPI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2%까지 보내는 쪽을 더 집중을 해야 될 거냐, 또는 여기서 4.3, 4.5, 10년물 금리 더 올라가 버리면 대출 금리 막 올라가고 하면서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거든요. 이걸 막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거냐, 둘 중에 어느 쪽에 파월이 집중할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라면 후자 쪽일 것 같아요. CPI는 금리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해서 확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평범한 멘트,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면 행동하고 데이터 보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쪽 표현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엄청나게 폭등시키는 방법을 써가지고 지금 3%까지 내려와 있는 CPI를 경기 침체를 유발해서 2%로 떨어지게끔 유발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날짜 전후가 증시의 중요한, 금리의 중요한 이제 변곡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상황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3개월째 관망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5일선 띄워놓고 계속 유지한다라면 이게 조금 외국인들이 이제 워밍업을 할 건가?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삼성전자 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보험주들,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제가 엔비디아를 그래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표는 뭐냐면 엔비디아에 대한 옵션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녹색 선 지난 게 콜옵션이고요. 아래에 있는 옅은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풋옵션인데 둘 다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콜옵션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베팅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룸버그 나온 기사를 보면 콜옵션 비중이 높고 주요 한 10개 종목 봤더니 그 중에서 콜옵션 비중이 높은 유일한 종목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근데 말 바꾸면 옵션은 굉장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당분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피크댐이 빠진 게 이틀 동안 한 11%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옵션 베팅이 굉장히 강하게 됐다가 일부가 좀 빠져나온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빅테크가 과연 시장을 계속 지배할 수 있을 거냐.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게 시원찮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멱살 잡아 올리면서 그 역할을 할 거냐. 지금 S&P 500에 3.2% 정도 되고 나스닥 100에 4% 정도 차지하거든요. 엔비디아가. 멱살 잡을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힘을 얘가 동력으로 작용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I가 정말 실체 있는 거 맞아? 이런 의구심이 아직 일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체를 이제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나머지 투자자들도 요거를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엔비디아도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사실 파월의 발언이 더 비중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엔비디아도 이제 일정상은 중요하니까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개인적인 의견을 가끔씩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고릴라 리서치 여기로 들어오시면 어저께 제가 이제 금리 관련된 개인적인 그 칼럼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고 오늘의 증시 들어오시면 게시판에 이제 금리, 시장, 악재, 3성문자 그리고 3라운드 주도주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자료들하고 해서 뭐 내용은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4.4% 10년물에서 저항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 그만 보고 이제 종목들 돌아가는 거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내용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오늘의 증시의 제목은 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이제 야밤에 한번 이 정규 방송 말고 한 번씩 이렇게 좀 따로 방송 편집해서 이런 내용들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개인적인 의견 얘기 안 하냐고 하도들 그러셔가지고 이거는 의견보다 이제 좀 정보에 치중하는 방송이라 나중에 의견만 모으는 방송은 욕먹을 각오로 한번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알고리즘 노출되고 제 구독자도 늘고 또 이제 많이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